11이 3번 나와야 되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 버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다 11로 바꿔줘야 똑같은 숫자 3개를 쓴 거죠. 자, 근데 이게 11을 3번 쓰는 건 할만한데 10번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못할 건 아닌데 이거 역시 내가 실수로 11을 잘못 썼다라고 하면 11이 아니라 20으로 써야 되는데 20 10번 나와야 돼 라고 하면 이걸 이제 20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같은 값을 여러 번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지금처럼.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값을 여러 번 쓰면 이거는 이 11이라는 값을 10개 씁니다. 9개죠, 총 9개. 9개예요. 9개든 10개든 아무튼 여러 개를 쓰면 11이라는 숫자를 내가 직접 지금 9개를 쓴 거죠. 그래서 11이라는 게 9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값을 쓸 거면은 한 개만 있어도 되죠. 그 한 개를 계속 재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은 값을 여러 번 써야 되는 경우에 저장해 놓고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1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11이라는 값을 우리가 10번 출력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니까 딱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11이라는 게 명백히 10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20으로 바꾸려면 10개인 11을 다 20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은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대신 이제 얘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 그래서 저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자 같은 데 저장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이렇게 사과가 하나 있으면 사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상자 하나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 사과를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저장할 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나나도 있어요. 바나나도 저장을 할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 개에서는 상자 하나에다가 하나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자 하나를 이렇게 더 준비를 해야 돼요. 바나나 여기다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상자에다가 잘 싸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과가 필요할 때 이렇게 상자만 보면은 뭐가 사과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사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네임택을 붙여요. 왜냐면 상자만 봐서는 내용물을 모르니까. 그래서 네임택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 들어있는 상자네? 해서 이거 까보면 사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가 변수고요. 요 과일, 요게 이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값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21이 값이죠. 그 다음에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자는 반드시 이름이 필요합니다. 구별해서 저장해놓고 꺼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로 NUM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요 equal이라는 기호를 써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상자에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일은 보통 상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TV가 있다고 할까요? 컴퓨터가 있다고 할게요. TV가 크게. 이렇게 TV가 있어요. 가전제품이 있어요. 그럼 가전제품은 보통 크기가 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과일만 저장을 하다가 과일만 저장할 일이 생겨서 요만한 크기의 상자만 가지고 있다가 이 큰 걸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상자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TV를 보관하려면 얘보다 훨씬 큰 가전제품용 상자를 구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과일처럼 조그마한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전자제품처럼 커다란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그 물건마다 저장해야 되는 용기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바에서도 일단 두 가지를 봤어요. 숫자 11도 있지만 문자 11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어요. 두 개가 작동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자를 만들 때는 이 상자가 가전제품용 상자인지 과일용 상자인지를 같이 적어놔야 돼요. 같이 적어놓는다는 느낌보다는 크기라든지 모양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작은 걸 저장할 건지 큰 걸 저장할 건지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11은 숫자죠. 숫자를 저장하는 상자는 앞에다가 int라고 붙입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int는 뭐예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크기와 모양의 상자다라는 뜻이고요. 그 상자의 네임 태그는 우리가 num이라고 붙인 거고요. 그 안에다가는 우리가 1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 선언 및 할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용어 같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을 씁니다. 변수를 선언한다. 변수를 상자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할당한다라는 거는 만들어진 상자에다가 내가 뭔가를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제 이름 말고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얘도 저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얘를 홍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int라고 쓰면은 빨간 줄이 나와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과일 상자에다가 지금 TV 넣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홍길동은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문자 열이에요. 문자 열이기 때문에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int 상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string이라는 걸 씁니다. 되셨죠? 내가 저장하려는 게 뭔지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상자를 준비해라. 자, 그래서 어떤 값의 크기와 모양 이거를 구별해 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타입 또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int는 숫자 자료형, string은 문자열 자료형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숫자 타입, int 타입, string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상자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료형. 이거는 상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상자를 구별하기 위한 상자의 이름. 요거는 상자에 들어갈 값. 그죠? 자, 이거는 상자를 만듦과 동시에 값을 집어넣은 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숫자를 저장하는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num2라고 해서 상자만 먼저 만들어 놓고 비어있는 상자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적절한 시점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상자를 골라와서 상자를 골라올 땐 상자의 이름으로 골라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럼 요게 이제 변수 선언으로 들어오고
이게 할당으로 들어가죠. 이해되셨죠? 변수 선언 및 할당은 이게 같이 하는 거고, 변수만 먼저 만들어서 선언을 했다가 나중에 할당을 해도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 저장까지 했어요. 우리가 왜 저장했어요? 재사용하려고. 10일 여기 저장해놨는데 10일 또 가져오면은 손해잖아요. 자, 그래서 요 10일이라는 게 num이라는 상자에다 우리가 넣어놨으니까 10일을 새로 가져오지 마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변수 이름, 상자의 이름으로 골라서 가져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숫자 대신 상자를 쓰시면 그 상자 안에 있는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num에 11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num에 11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11을 10번 쓰고 싶으면은 num에 들어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10번 꺼내서 쓰겠다. 그래도 11, 10개가 잘 나오죠. 10개가 맞나? 9개요. 9개. 그 개수는 상관이 없고 어쨌든 11이 9개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랑 똑같이 11이 아니라 15래. 네가 적어야 되는 건 11이 아니라 15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지금은 덜 짜증나죠. num을 15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방금처럼 어떤 숫자, 동일한 숫자를 효율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게 있어요. 20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모르겠죠. 이게 뭐 사람 나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학급 내에서 내 번호를, 학번을 얘기하는 건지 20이 의미할 수 있는 세계의 이 세상의 숫자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누가 봐도 20은 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이름으로써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는 어떤 값을 의미 부여하거나 아니면 재사용하거나 두 가지 기능, 대표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선언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equal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변수는 무조건 왼쪽, 값은 오른쪽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에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A, 여기에도 A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내용물을 보니까 여기 10이 들어있고 여기 20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쫄기한테 야, 너 A 상자 하나 가져와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이렇게. A가 두 개잖아요. 뭘 가져가야 되냐?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컴퓨터도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자를 만들 때는 이 앞에다가 자료형 붙이는 게 상자 만드는 거예요. 모양과 크기가 결정이 되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상자를 두 개 만드시면은 에러가 납니다. 컴퓨터가 아예 자기가 당황하는 상황이 안 나오도록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주의할 점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2개 이상 만들지 말 것.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지금 num2라는 변수를 2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들어진 거고, 자, 요거는 가능하죠. 왜냐면 이거는 상자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놨던 num2라는 상자를 계속 가지고 와서 이 상자에 하나 넣었다고 상자를 못 쓰는 건 아니죠. 상자에 사과 넣었으면 나중에 내가 이제 사과보다는 바나나가 더 중요해. 사과 빼고 바나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상자에는 다른 값을 여러 번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값은 딱 한 개만 저장 가능해요. 2개 했다고 해서 10, 20 둘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 10 저장했다가 20 저장하려고 하면은 10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자를 엄청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고 내가 A라는 상자에다가 10을 넣어서 A를 이렇게 몇 번 쓰다가 13번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15라는 숫자를 또 여러 번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자를 새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아까 쓰던 A를 다시 가지고 와서 15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활용해도 돼요. 상관없죠. 단 이제 이 밑에서부터는 A가 더 이상 10이 아니니까 그거는 염두를 해주셔야겠죠. 고려를 하고 어쨌든 변수에다가 값을 여러 번 할당할 수 있다. 대신 할당할 때 기존의 값은 버려진다. 그리고 앞에다가 자료형 이 상자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료형을 붙이는 건 상자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2개를 만드시면 안 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안 된다. 그죠? 요거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첨부하신 다음에 문제에 올려놨거든요. 세 개를 한번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소화시키시면 됩니다. 자바 기초예요, 자바 기초.